누가 안 들어왔나? 들어오시오. 야, 신지 안 풀었어? 풀었어요. 왜 답도 안 줘? 보냈는데요? 보냈다고? 어, 네. 응? 수업 중이고. 이게 친구야. 하고 상공 육사공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홍신기. 뭐야? 어우, 신지가 틀렸네. 은, 오, 오, 오. 답은 다 줄게. 5, 1, 2, 4, 5, 5. 자, 봅시다. 몇 번이지? 우리가 19번이죠? 19번 경제 지문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언어 영역 문제풀이를 아주 탁월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해 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나도 탁월하지만 최근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아주 언어 영역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섭외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오래된 사람이고 최근에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은 도움을 주겠죠. 자, 그럼 봅시다. 19번부터 22번까지 이제 주제는 이제 유동성, 유동성에 의해서 한번 쭉 훑어볼까요? 경기 침체돼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음, 이걸로 하면 되겠다. 어, 경기 침체되어 가계와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의 제품을 팔리지 않아 기업 생산력을 축소하게 된다.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되고 가계 수입이 감소하면 소비가 더 위축된다. 이 같은 악순환의 경기 침체가 심화된 국가에서 이를 뭐야? 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이 실시된다.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자산 채권의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 가치 화폐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반면에 자 현금 뭐 돈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이야. 근데 뭐 토지나 건물 이런 거는 뭐야? 사고 팔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뭐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죠. 이처럼 유동성은 자신의 성격에 나타나는 용어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가령 시중의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유동성이 넘쳐난다고 하고 통화량이 줄어들 때 유동성이 감소한다라고 표현한다.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시중의 화폐가 흔해지는 상황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이게 돈이 막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 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다. 금리는 이제 이자요. 금리는 예금인에 빌려준 돈의 이자율로 이를 기준 금리, 시중 금리로 구분될 수 있다. 그 기준 금리는 이제 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시중 금리는 이제 시중의 대표적인 은행들이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을 시중 금리라고 하죠. 요즘 금리가 상당히 낮죠. 농협도 보면 3%밖에 안 돼. 3%. 그러니까 뭐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유동성을 높인 거죠. 그죠? 유동성을 높여서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점점 이제 은행에서 점점 이율은 낮아져요. 왜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율이 전혀 없어요. 그냥 보관해 주는 거 고마워하라 이런 얘기예요. 보관해 주는 것조차도. 자,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려 내림을 유동성 조절했다. 이때 금리는 했고, 자, 이는 기준금리 했고 시중금리. 기준금리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였죠.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죠. 한나라 금리의 통화 정책을 주체는 중앙은행에서 한다. 우리는 한국은행입니다. 반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 중앙은행 외 시중은행에 세우는 표준적 금리로 시중은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중은행. 시중은행가 뭔지 사기업들이죠. 가계나 기업의 금융 거래를 영향을 미친다. 가령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 가계나 기업에서 예금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향이 높아진다. 그죠? 그러면 돈이 막 유동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저축하겠죠. 그죠? 이자 수익과 대출 부담이 되니까 또 대출하는 사람은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안 하죠. 그죠?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한다. 요즘에는 최근에는요. 어, 저금하면 3%인데 대출은 뭐 5, 6%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차이가 2, 3%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즘은 대출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저금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어디로 가? 이 돈이 다 어디로 가? 주식으로 가고 부동산 투기로 가고 이게 문제야. 이게. 근데 이제 밑에 나옵니다만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금리 유동성 관계를 고려하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조절하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만일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인하하죠. 그건 뭐야?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뭐야? 돈이 놀겠죠. 정책을 도입하여 시중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하여 가계 소비가 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그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확대된다. 또한 기업의 생산이 고용이 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물가 상승하고 경기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돈이 너무 넘쳐나고 그러면 어떻게? 가격과 물가가 지나치고 오르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죠. 그래서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돈이 안 도는 거죠. 왜냐하면 어, 뭐 이 장사하는 것보다 뭐 돈 저축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익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죠? 음, 자, 또, 자, 했고요. 오케이. 일단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의도한 결과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죠? 기준금리 인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더라도 증가한 유동성의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죠?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경기 추진은 쉽게 소비를 늘지 못하거나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돈을 손에 쥐고만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은 돌아야 되는데 어디 돈은 멈춰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빠지면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뭐예요? IMF. 돈이 투자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면 누군가 돈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 어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경제를 좀 경제학과 아니더라도 경제를 좀 공부해야 돼요. 이 경제를 공부해야 돈이 흘러가는 것도 알고 그래야 뭐 돈도 쉽단 말로 뭐 투기하라는 게 아니고 음, 예, 불편하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성을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 투자되지 않으면 어디 누군가가 돈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유통이 안 되면 다 막히죠. 이거는 혈관과 똑같아. 막히면 다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IMF라고 하는 그런 금융 위기가 되는 거죠. 충분히 유동성 경기 회복이 이어지지 못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마치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케인즈는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경제학자죠. 시장 케인스가 한 게 뭐예요? 이제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여하지 말아라. 이제 그 자체가 흘러가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신자유주의도 한계였죠. 경쟁이 과도화되죠.
그는 이러한 유동성 함정을 위해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정부 재정지 조치하면서 소비의 주저 유동 현상을 역사를 했다. 네. 이렇게 뭐 지문 내용은 고일답게 어렵지 않게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자,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그거를 그거를 자, 틀린 거 찾는 거 틀린 거.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예, 나왔죠. 그다음에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그죠? 유동성, 뭐, 화폐, 이런 것들, 돈, 화폐. 그다음에, 현금, 이런 거. 기준금리, 시중금리 관계, 맞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자, 유동성에 대한 케인즈 주장의 한계. 케인즈가 주장은 했지만 한계는 안 나오죠. 답은 5번. 이게 답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볼 때 기업 비교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제 이거는 뭐 인간관계 찾으면 되겠죠. 자, 국가 통화 정책 정策작동에서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 작동할 때 출발할 때 뭐요? 내리면 내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어떻게 해요? 유동성이 증가하죠. 증가하고 그다음에 화폐 가치는 하락하죠. 답은 1번. 자, 2번은 뭐가 틀렸어요? 2번은 자, 내리면 증가한다. 그리고 하락이 이게 아니죠. 하락해야 되죠. 내리면 감소, 증가한다. 올리면 감소한다. 올리면 네, 감소, 하락한다가 아니라 상승한다.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가 뭐 쉽죠? 자, 그다음에 21번. 자, 유동성의 함정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몇 번일까요? 자,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경기 침체 지속되는 것을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예, 답은 1번. 쉬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윗글을 바탕으로 경기 주체자, 경제 주체들이 보기에 신문 기사를 읽고 글 쓰는 반응을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금융 당국 비슷해. 자, 0.5% 인상해서 뭐요? 부동산 주식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유동성을 위해서 폭등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신문 기사를 읽고 글 쓰는 반응을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밀고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 그쵸? 맞죠? 이제 투자자는, 이 뭐야, 상승하고 막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야? 기다려야지. 왜 지금 비싼데 어떻게 사? 그 다음에, 소비자, 유치된 소비 심리 회복되어 지금보다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 자산 구매 시기를 앞당기는, 물가 오르는데 왜 구매 시기를 앞당겨? 그죠? 기다려야지. 답은 2번. 나머지 다 맞죠? 그래서 2번이 되겠다. 오케이.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거는 5번, 1번, 1번, 2번. 그 다음 이제 문학지문 보겠습니다. 문학지문. 자, 이거 고공각. 고공각은 이원익의 고공답수가. 이원익의 고공답수가. 자, 이거는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이원익의 고공답수가. 이거 풀이 뭐 다 볼 필요 없고요. 이거는 옛날 말이니까. 볼 필요 없고. 요 자, 이거 고공과 해설하는 거. 맞나? 음.
자, 이원익의 작품 고공답주가는 고공이 머슴입니다. 머슴. 머슴이 주인에게 답을 전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공가, 허전의 고공가에 대한 답입니다. 고공과 나라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단순히 신하들의 이기적 행태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단순하게 보았다면 이 고공답주가는 머슴이 고위직 관리 입장에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고공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이원익 같이 고위 관리직을 의미하고 그런 고공답주가에서는 당시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공답주가는 조선 후기에 위태로운 나라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비판했습니다. 임금과 고위직 신하, 하위직 신하 관계없이 관계를 한 집안 살림을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빗대어서 우회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작품인데, 자, 허전의 고공과는 무능하고 나태한 비윤리적인 관리들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이건 답주가니까 고공답주가는 관리들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관리 문제가 아니며 마누라 즉 임금이 관리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임금 군자 있죠, 군자. 그게 이제 다스릴 윤자에다가 입구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입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건 임금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임금까지 욕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쉽게 우리 한글로 해석되어 있어서 읽습니다. 보자. 나는 이럴 망정. 나는 이를 망정 외방 늙은 종이 공물 바쳐 들어갈 때 하는 일을 보았네. 우리 댁 살림이 예부터 이랬던가? 우리 댁 그 뭐야? 그 조선시대 살림이 옛날부터 이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엔 좋았다는 거죠.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났는데 전민 반동생 사람이 많은 말이 소문났는데 먹고 입으면 드나드는 종이 100명도 넘는데 무슨 일을 하느라 텃밭을 묵혔는가? 종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신하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농장 없다던가 호미 연장 못 가졌나? 날마다 못하러 밥 먹고 다니면서 밥은 처먹고 다니면서 일은 안 하냐 이거야.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아이들 탓만 하는가? 우리 댁 종의 버릇을 보느라면 이상하다. 소먹는 아이들을 상마름 욕하고 소먹이는 아이들은 상마름 마름은 이제 저기 뭐야 그 주인 농사 땅 배부를 하는 사람이야. 윗사람이야. 오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 기롱한다. 조롱한다는 얘기죠.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일께로 제의를 하니 그러니까 부패한 재산을 모아서 자기 욕심만 채운다는 얘기야. 큰 집에 많은 일을 니라서 힘써야 할까? 이 종들이 큰 집, 즉 나라 일은 안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운다는 거. 부패한 관리 얘기죠. 부패, 그죠? 상간오리죠. 부패한 관리. 그래서 상간오리들 쭉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 창고는 비어 있거든 창고지기인지를 어찌하랴. 시간이 흘러지니 질그릇은 어찌할까? 내 잘못인 줄 몰라도 내 남 잘못은 모르겠는가? 프로 해치니 며칠거니 헐뜯니 똑거니 하루 12대 어수선한 핑거니 서로 막 헐뜯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런다는 거야. 이제 지방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부패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크게 기운 집, 크게 이제 기울어졌다는 얘기. 크게 기운 집. 상전님 혼자 앉아 명령 니들이면 너니 누가 할까? 혼자 임금 혼자 앉아 있는데 누가 그걸 듣겠냐니. 자, 낮 싫은 밤 근심 혼자 앉아 맡아 계시니 혼자서 근심하시니 옷 같은 얼굴 편하실 적이 몇 날인가? 그 고운 얼굴이 사갑겠구나 이런 거. 임금 생각하는 척해요. 이 집 이렇게 되긴 네 탓이라는 건 누구 탓이냐는 얘기야. 생각 없는 종의 일을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 탓이로되 다 누구 탓이냐? 임금 탓 아니냐 이 얘기죠. 내 상전 그러다 하기에 종의 죄는 많건만은 그렇다. 세상 보면 민망하다 여쭈나니 새끼 꼬는 일을 멈추고 내 말씀 들으소서. 이제 종이 이 종을 지금도 새끼 꼬면서 듣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부지런하다는 얘기. 부지런하다. 자, 집 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응? 종들을 확 잡아야 된다니. 종들을 휘어잡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과 벌을 줘야 된다니. 상벌을 밝히시는 어른 종을 믿으소서. 진서 일하면 가도 집이 새롭게 세워질 겁니다. 라고 훈계, 교훈하고 고공답주가 그래서
어, 나라라고 하는 지부를 잘 세우려면 임금부터 신하까지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서로 잘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수필은 돌탑과 잔돌인 문태준 돌탑과 잔돌 이 사람 소설가인데요. 봅시다. 자,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소설가 김정한이 평생을 두고 자주 한 말이다.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 구절을 좋아한다. 어딜 가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 사는 걸 의뢰 나뭇가리가 있고 나뭇가리 이제 옛날에는 나뭇가지가 있어야지 그 땔감이 있다는 거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그 곁에 코 올리기에 놀곤 하였다. 조국이라는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진다. 이 명량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을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한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다. 이래저래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된다.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한 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의 태풍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죠? 어, 뭐야? 사람도 있다. 사람도 있고, 그죠? 홍사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네.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은, 자, 지원을 고치는 종을 휘어잡고, 그죠? 종을 휘어잡으려거든 연쇄죠. 뭐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지. 뭐죠? 잠깐만. 자, A하고 B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A, B에 대한 문제가, 네, A, B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봅시다. A, B. A, B는 달리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절 아니죠? B에는 달리 자연물에 아니고 반어법을고 유사한 문통사구죠, 그죠? 답은 4번이네. 통사구 나왔죠?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죠? 입사원의 답은 4번. 저도 읽겠습니다. 자, 어. 나는 가끔 생각에 마당에 있는 집이 4개 있다면 주변에 돌들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산사에 올라가 보면 길가에 바위는 누군가 쌓아올린 돌탑들처럼 나의 마당에 작은 마당 한쪽 한쪽 돌탑을 쌓아놓고 싶은 것이다. 아래는 큰 돌이 필요하고 위로 향하여 쌓아갈수록 보다 작은 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각양각색의 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수평 이루고 이런 읽었겠죠. 뭐야 이게? 왜 문제가 안 나와. 대답도 안 해. 자,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 없다. 단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하다. 의견에 맞지 않아 다툴 때 그 대화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리는 주요한 사람이 들어있다. 단돌처럼 작용하는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의견을 대립 풀어주는 사람도 있다.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은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봄산인 이유는 새잎이 돋고 꽃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봄산의 아름다움을 이룬다. 이 세상은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으면 한다. 돌탑이 다시 비하자면 잔돌 같은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자,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네. 자, 부재하는 대상이 그림 아니고 순수한 자연의 동기 아니고 부정적 현실이 아니고 예, 현실에 대한 세상의 통찰이죠. 예. 돌을 보면서 그리고 뭐야? 이제 고공답주가 고공주가 이제 자연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자, 그다음에 24번 했고요. 25번 어, 자,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자, 이 글씨로 나의 글씨니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한다. 나가 뭐죠? 나가 나본이 이건데. 어,
그죠? 뭐 맞네요. 자연과 함께. 그래서 아니 자연과 함께 대비하는 거. 사람 더불어 사는 그죠? 니은이네 니은. 예,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긍정한다. 그리고 주장을 굽지는 아니고 사생 갈등의 중재자를 필요하다. 그죠? 그런 4번 몇 번?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뭐 쉽죠? 그다음에 26번. 보기를 참고할 때 기응미음에 대한 이해를 적절치 않은 것은 고공답변하는 고공종이 상제 등의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 국가의 경영을 지배한다 시는 이를 빗대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의 상전은 왕, 종은 신하를 가리키는데 화자는 임진왜란 이래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기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파 싸움만 일삼으며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경영하는 왕으로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것을 보고 틀린 것을 찾으라. 1번.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죠. 뭐 예전에는 안 그랬다 했어.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 예부터 이랬던가 뭐 옛날에 안 그랬다는 얘기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다. 1번. 21번에 1번, 27번에.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래. 전체 구성력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그 자체로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구성요소들은 각각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존재 의미 획득하고 전체가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어지게 된다. 자, 틀린 거. 가도가 바로 전지번의 중요한 요소로 조화로운 모두 갖춘 전체를 의미한다. 합이 수평을 이루게 하는 잔도를 두드러지게 하는 오케이. 그죠? 이거도 맞고. 3번 가의 낮잠 자는 자와 동물에 달린 쓰러핀 꽃은 능동적인 존재로 맞고 가에 먹고 입으며 드나들며 나의 서로 얻고 엎혀서 다양성을 지닌 존재. 그건 다양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고 먹고 입으면 뭐예요? 이게 다양성이 아니라 부평 관리를 표현하고 4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3번에 4번, 24번에 4번, 25번에 4번, 26번에 1번, 27번에 4번. 다 맞은 사람 있어요? 오늘 없네. 아깝군. 자, 금요일 날 37번까지. 둘 다 비문하게요. 자, 28번부터 37번까지. 금요일 날 28번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